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보험 관련 자료들,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신보험, 연금보험, 또 후유장애 보장, 이름은 참 익숙한데, 막상 보면 이게, 조건들이 숨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오늘 이 보험들의 진짜 의미,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함정들, 이런 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입은 많이들 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좀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보험들이죠.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각 보험의 핵심 기능, 그리고 특히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 이런 거 명확하게 짚어보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종신보험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그냥 사망하면 보험금 나온다? 뭐 이 정도로만 아는데 자료 보니까 보험료 다 냈으니까 보장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요. 네, 그렇죠. 그게 아주 큰 오해 중 하나인데요. 납입 기간이랑 보장 기간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 보장하는 100% 보장성 상품이거든요. 평생이요? 네. 납입 끝났어도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만기 환급금이라는 게 사실상 없고 설령 있다 해도 납입 원금을 넘기가 어렵죠. 특히 요즘 많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저해지 또는 무해지 환급형. 이건 보험료가 좀 싼 대신에 만약에 납입 중간에 해지한다. 그러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지하면 손해가 클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같은 사망인데도 이게 어떻게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진다면서요? 재해 사망, 상해 사망, 그게 그렇게 다른가요? 네,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사에서 말하는 재해 사망은요, 보통 손해보험사의 상해 사망보다 인정 범위가 더 넓어요. 자료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코로나19 사망 사례처럼 이게 질병이긴 하지만 좀 급격하게 진행되고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으면 생보에서는 재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질병인데도요? 네. 근데 손해보험사의 상해 기준에는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 자살 같은 경우에도. 생명보험은 보통 가입하고 2년 지나면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큰 차이고요. 이야, 그렇군요. 사망보장에서 이제 좀 살아있을 때를 대비하는 걸로 넘어가 볼까요? 연금보험. 이것도 뭐 세제 적격이니 비적격이니. 용어부터가 너무 헷갈리는데 단순히 그냥 지금 세금 혜택이냐 나중 혜택이냐 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보통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르는 게 세제 적격 상품인데요. 이건 당장 연말정산할 때 세액 공제를 해주죠. 그게 장점인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고요. 또 중간에 깨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 있잖아요. 그거 다시 내야 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뱉어내야 하는군요. 네. 반면에 그냥 이름이 연금보험인 거. 이게 세제 비적격인데 이건 당장 세제 혜택은 없어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한다거나 뭐 이런 특성 조건을 맞추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이자 소득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비과세죠. 10년.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단순히 세금 내는 시점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이걸 10년 이상 쭉 가져갈 수 있을지, 혹시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거죠. 그 10년 이상 유지라는 조건이 생각보다 진짜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장기 상품이니까요. 좀 놀랐어요. 네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후유장애는요, 어떤 사고나 질병 때문에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6개월이 지나도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6개월 기준이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장애 지급률 퍼센트 기준인데요. 자료에도 나왔듯이 3%처럼 낮은 기준은 뭐랄까 비교적 좀 경미한 장애. 예를 들면 뭐 뼈 부러지고 나서 약간 움직임이 불편한 정도?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요? 네. 근데 반대로 80% 이상이다. 이러면 정말 팔다리 절단이라든지 아주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척추 압박골절처럼 좀 장애가 명확해 보이는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한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는 게 꽤 까다롭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환자의 기능 회복, 그러니까 치료에 집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구적인 장애입니다라고 딱 진단 내리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시거나 소극적이실 수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때로는 좀 객관적인 장애평가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그 손해사정인이라고 하죠. 그분들 도움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자료는 분석하더라고요. 손해사정인요? 네. 물론 수수료는 좀 들겠지만 개인이 그냥 혼자 청구하는 것보다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더 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결국 이것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오늘 종신, 연금, 후유장애 보장 정말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단순히 상품 이름만 보고 가입할 게 아니라 이 숨겨진 조건들 그리고 실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겠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맞아요. 보험이라는 게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약속이고요.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 바탕으로 여러분 갖고 계신 보험증권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펼쳐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단순히 이런 보장이 있구나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이걸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지? 만약 내가 이걸 실제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떤 조건들이 붙지? 하는 그런 그 작은 글씨들이요. 거기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그런 함정들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